블리치 내 최고의 두뇌 캐릭터인 우라하라 키스케, 작중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비밀에 대해 알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정작 본인에 대한 정보는 철저히 감춰져 있는 미스테리한 인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과거 우라하라가 얽힌 모든 사건들과 그로 인해 변화한 성격, 그리고 주변 인물들과의 관계를 토대로 블리치 내 가장 미스테리한 인물인 우라하라 키스케에 대해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편에서 묘사된 젊은 시절 우라하라의 모습은 어느 상황에서도 당황하거나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는 현재 모습과는 다르게 주인공 쿠로사키 이치고와 같이 동료에 대한 걱정이 앞서 이성보단 감정이 앞서는 인물이었습니다. 이러한 성격을 가장 잘 보여준 장면이 바로 호로아 사건 당시 대수회의 때인데요. 모두 알다시피 호로아 사건은 110년 전 아이젠이 신지를 비롯한 바이저드 멤버들을 호로아 실험체로 쓰고 이를 우라하라에게 뒤집어 씌운 사건이자 작중 우라하라가 유일하게 남의 책략에 완벽히 말려들어 위기에 처했던 사건입니다. 당시 우라하라는 총대장이 소집한 긴급회의에 지각한 것도 모자라 크게 흥분한 상태로 하극상까지 저지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기에 자신만이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 나머지 요루이치와 쿄라쿠의 조언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각 부대에 내린 총대장의 명령까지 불응하는 항명까지 저질렀는데요. 몰래 동료들을 구하러 갔다가 아이젠의 책략에 휘말려 모든 죄를 우라하라 자신이 뒤집어 씌우게 되는 최악의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듯 젊은 시절의 우라하라는 감정이 앞선 나머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섰다가 나락 직전까지 갈 뻔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우라하라는 성격에 큰 변화를 겪는데요. 호로아 사건에 대해 오산이 없었다고 생각한 것이 가장 큰 오산이었다며 평가함과 동시에 이후 자신과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수백, 수천 가지의 경우의 수까지 모두 대비하는 식으로 전투 스타일뿐 아니라 삶의 태도까지 송두리째 바꿉니다.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것에 철저하게 계획을 짠 후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수단을 믿고 하나하나 써가는 현재의 인격과 모습은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극단적 방어 기제인 셈입니다. 하지만 우라하라는 여기서 한 번 더 인격적 성장을 거칩니다. 천녀열전 편에 들어서서 책략가인 우라하라는 언제나 그랬듯 영왕궁을 함락한 퀸시를 공략하기 위한 전략을 구상하고 실행합니다. 첫 번째, 우선 이치고 일행을 먼저 올려보내 영왕이 죽는 것을 최대한 막게 한다. 두 번째는 이치고 일행이 시간을 버는 사이 자신이 호정 13대 지원군을 모아서 지원을 간다. 하지만 영왕궁으로 한번 올라가면 다시 내려오는 게 불가능할 수 있기에 호정 13대에는 이 사실을 최대한 늦게 전달해준다 였습니다. 이때 우라하라는 동료들로부터 시간 끌기를 위해서라면 요루이치나 이치고와 같은 소중한 인물들로 구성된 선발대가 모두 죽어도 상관없냐는 비판과 영왕궁에서 정령정으로 복귀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지막까지 숨긴 것에 대한 비판을 동시에 듣게 되는데요. 감정을 최대한 배제하고 대의만을 추구하는 모습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동료들에게 냉혈한 취급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일침을 듣고 우라하라도 뭔가 깨달은 바가 있는지 영왕궁 돌입 이후부턴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하는데요. 이치고를 도와 최종 보스인 유아바하를 쓰러뜨려야 하는 상황에서 이치고 쪽으로 지원 가지 않고 평생의 버시자 은인인 요루이치를 먼저 구하는 것을 택했습니다. 중앙으로만 길이 나 있는 오각형 모양인 바르벨트의 구도상 요루이치가 아스킨과 전투하고 있는 곳은 유아바하가 있는 영왕 궁전과 정반대에 있기에 아예 같이 가던 호정대 일행에 이탈하여 따로 행동해야 했는데요. 우라하라 입장에서는 최종 목적지인 영왕궁전으로 가는 게 더 가깝고 빨랐지만 일부러 방향을 틀어 요루이치에게 향한 겁니다. 요약하자면 우라하라는 젊었을 땐 이치고와 같이 앞뒤 안 가리는 혈기왕성한 성격의 과학자, 사건 이후부터 천년열전 중반까진 대의를 위해서만 움직이는 책략가, 완결에 이르러서는 대의를 위해 움직이지만 맹목적으로 이를 따르지 않고 인간성까지 겸비한 책략가로 회차가 지날수록 인격이 완성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원피스 세계관이나 나루토의 나뭇잎 마을 수준까진 아니지만 호정 13대에도 이해가 되지 않는 여러 적폐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기준에 맞지 않는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무 죄도 짓지 않는 사신들을 감옥에 가둬놓는 제도, 과거 쇄국 정책을 펼친 조선과 비슷하게 기술 발전에 대해서 상당히 폐쇄적인 모습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적폐 제도에 맞서 우라하라는 호정 13대의 개혁을 시도했고 계속해서 주도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110년 전 우라하라가 12번대 대장이 되자마자 기술개발국을 설립하고자 한 것은 사상 이슈를 가진 사신들을 가둬놓는 시스템에 의문을
기운을 가지고 이것을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덕에 마유리나 아콘 같은 특이 사신들도 석방되어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고, 정령정은 비약적인 과학의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실제로 작중 마유리의 엄청난 활약을 고려하면 우라하라의 안목은 뛰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라하라는 특정 가문만이 사용할 수 있거나 개발한 사람이 자신만 사용하기 위해 만든 이른바 고유 기술들을 모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개량하기도 했는데요. 텐지로의 치료 온천, 시바 가문의 화학대포, 영왕급의 힘에 도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붕옥 등 일반 사신이라면 접할 수 없는 독점 기술들을 고급화하는 데 노력했습니다. 거기에 새 총대장인 큐라쿠의 전폭적인 지원까지 받으면서 17세기 수준에서 머물던 소울 소사이어티의 과학 기술력을 10년 정도의 세월 만에 스마트폰까지 상용화시킬 정도로 발전시켰습니다. 시오인 요루이치는 우라하라의 인간관계를 논할 때 절대 빼먹을 수 없는 인물로, 우라하라에게 있어 요루이치는 친구, 은인, 아내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라하라와 요루이치는 어렸을 때부터 거의 평생을 함께한 사이로 사실상 부부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매우 가깝습니다. 이 둘은 사신이 되기 전 시절부터 남몰래 비밀 놀이터를 파고 매일같이 놀았으며, 사신이 된 이후부턴 그곳에서 서로의 실력을 키워나가며 성장했다고 합니다. 성인이 되고 나선 우라하라는 요루이치로부터 여러모로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요. 요루이치의 청거 덕에 삼석에서 단숨에 12번대 대장이 될 수 있었고, 이후 우라하라가 아이젠의 음모에 휘말리고 억울한 선고를 받자 요루이치는 일말의 고민도 없이 소울 소사이어티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직위를 포기하고 대역 죄인이 되면서까지 우라하라를 구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여러모로 쿠보 작가는 친구나 동료 사이 이상의 케미를 보인 이 둘의 관계에 대해 완결 직전에 이르러서야 가족 그 이상의 관계로 묘사했습니다. 천녀열전 막바지, 작가는 사신들이 각자 자신에게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감정의 서사를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최종 전투 멤버 구성을 의도적으로 기획했습니다. 헤르니다 전에 마유리와 네무를 함께 전투시켜 네무에 대한 마유리의 변화하는 감정을 그렸고, 리제 전에 쿄라쿠와 나나오를 붙여 둘 사이에 숨겨져 있던 가족사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유아바하 레이드에는 이치고와 오리히메를 붙여서 훗날 결혼으로 이어지는 감정 빌드업을 쌓았는데요. 이렇듯 서로 관계가 있는 사신들을 듀오로 묶어 이들의 관계를 푼 것처럼 아스킨과 싸우던 요루이치에게 우라하라를 보낸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전투에서 평소 자존심이 높은 요루이치가 반인반묘 상태가 되자 우라하라에 대한 애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했고, 그 모습에 우라하라도 귀엽다고 말하는 등 이 둘이 서로를 생각하는 감정을 대사를 통해 직접적으로 묘사됐습니다. 그리고 요루이치를 먼저 구하다가 이치고 일행을 돕지 못하게 된 우라하라는 쓰러지기 전 이치고에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우라하라에게 있어 요루이치는 3개가 멸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먼저 지켜야 할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결국 우라하라도 처음부터 완성형 캐릭터가 아닌 주인공 이치고와 비슷하게 주변 인물들에게 도움받으며 여러 시행착오와 함께 성장하는 성장형 캐릭터였던 것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